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니까 더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가족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니까 저희 할머니의 입장을 가장 잘 알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저를 남편, 아들, 딸, 손녀, 친구 그 모든 걸로 생각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에게 못 볼 걸, 볼 걸, 못 하실 말, 하실 말 그런 걸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약간 예전 시대의 어머님들의 생각도 알고 있고, 또 이제 할머니가 저희 아빠랑 싸우셔서 아빠 대신 저를 쫓아내실 때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아빠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저를 이제 이용하셔서 할머니가 아빠에게 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저를 그냥 큰 고모댁에 버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고모하고도 있어봤고 둘째 고모 댁에도 있어보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는 아빠 댁에도 있어보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과 할머니에 대한 생각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제 앞에서 다 일부러는 아니셨겠지만 은연중에 보여주신 그런 모습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 가족의 기준이 아니니까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점들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할머니를 보면 뭐 명절이든 아니든 자식들이 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고 싶으실 때 막 요리를 하시잖아요. 이것저것 사다가 하루 종일 요리하시고 그 낙으로 또 하루를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 한 저희 고모들이나 아빠에게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꼭 가야 하는 날이니까 가야지 명절, 아니면 그냥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지, 안 그러면 또 한 소리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 같이 있었을 때 고모 차를 타고 오거나 아빠 차를 타고 오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 속으로 진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양쪽에서 서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특히 부모님 쪽에서 뭔가 굉장히 애틋하시고 당신은 자식들이 전부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니까 왜 보통 자기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착각하시고 또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하시고 내가 다시는 또 해주나 봐라 그러시는데, 자식들은 그걸 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뭔가 굉장히 손해를 보거나 소위 말하는 그런 위협이 약발이 없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다만 그냥 부모님이 화가 나신 상태면 불편하니까 마음이 그게 안 좋을 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네 아빠랑 고모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보거나 댓글을 보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았을 때 한국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꼭 저의 집만이 아니라. 다만 부모님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으시니까, 또 당신 마음이 그러시지 않으시니까 자식들이 그렇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계시거나 은연중에
약간 좀 알고 계셔도 은연중에 밀어내고 계시거나 그 생각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제가 양쪽의 입장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양쪽에다가 어떤 말도 옮기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혼자서 애태우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에게 너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제가 보고 듣고 자란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서 저는 전혀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그게 굉장히 제가 좋아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면 저는 그런 아이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아니니까 동생도 없었으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실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냥 관념 속에서 저는 싫어할 것 같은 아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제 아이가 그렇다면 모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만들어낸 건 저니까 탓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 그런 상황에 빠진 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갖는 이유가 가장 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브 앤 테이크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랑조차도 근본의 근본을 따지자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정말 만약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말도 안 되는 그런 한쪽에서는 자기가 무조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한쪽에서는 왜 자꾸 나한테 저러지 내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고 제가 그 양쪽 마음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쪽이 무조건 옳고 한쪽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라 양쪽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모순적인 관계에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아시더라도 설령 아시고 계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 내가 받았던 그 행복했던 마음들 행복했던 시간들 순간들 그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타산을 따졌을 때 내가 너무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예전에 나에게 주었던 기쁨과 행복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신 분들은 부모 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제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거나 너무 뻔뻔하다거나 위선적이라거나 그런 게 발견되면 가차없이 그 관계를 버리거든요. 뭐 남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낳은 아이라도 제 기준 이건 좀 너무하다. 애가 좀 삭수가 놀았다. 그렇게 보이면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 아이라도. 아기 때야 보호해주고 싶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무조건 예쁘지만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독립된 인간의 모습을 해나가면 점점 좀 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간으로서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나 마찬가지인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거기에 제 삶을
이렇게 거의 도박하듯이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큽니다. 물론 천성보다 교육의 힘, 환경의 힘이 크니까 엄마 아빠가 잘 가르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타고난 천성이 90%라고 생각하고 10% 정도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조차도 결국은 그 아이를 낳아주신 부모가 주시는 환경이니까 그 안에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고 그런 여유 공간이 어떤 유전자이냐에 따라서 그 한계와 여유 공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 보았자 절대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빠나 고모들을 욕하실 때 제가 뭐라고 할머니께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들던 생각은 항상 이거였어요. 아니 그러게 누가 이런 아이를 낳으라고 했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키우랬나?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할머니가 안 되셨다는 생각보다는 왜 꼭 할머니나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가 저지른 근원적 잘못은 항상 배제하고 항상 남의 잘못, 남의 탓, 세상 탓 그렇게 완전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분명 없는데 그건 필요에 따라 깔끔하게 잊으시고 그냥 제가 이상한 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분리된 어떤 행위로 결과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이상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대체로 부모님의 잘못이고 잘못 키우셨거나 잘못된 유전자를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자식을 욕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님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본 적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김혜자님의 치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그런 거였는데 그 주된 이야기도 물론 감동적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은 사실 그 주변 인물 김혜자님이 가시는 노인정 그런 노인센터 그런 곳에서 만나신 다른 할머니의 사정이었는데요. 정영숙님이신가? 그 여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어머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쓰여진 이야기니까 처음엔 저도 넘어갔어요. 그 작가님의 의도에. 그래서 그 정영숙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할머님의 캐릭터가 너무 불쌍하시다, 안 되셨다. 그렇게 저도 처음엔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아들이 하나뿐이신가? 그러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집에 찾아갔는데 그것도 오랜만에 근데 그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저기 앞에 공원에서 기다리시라고 그러셔서 한 10분, 20분 기다리시니까 아들 혼자 나와서 며느리가 불편하니까 집에 들어오시는 건 안 되시겠다고 그렇게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나누다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음악도 슬프게 깔리고 정영숙님의 딱 그 당하는 장면 그것만 보여주니까 앞뒤를 다 자르고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서사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와 아들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왜냐면 저희에게 보여진 장면은 그냥 그 노인정에 계시는 좀 안 돼 보이시는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시고 굉장히 우아하시고
그런 할머님, 딱 그 모습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의 모든 경험을 되살려서 앞뒤에 살을 붙여서 상상을 해보면 아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며느리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자식들이.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분명 어떤 서사가 있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 또 어떤 어르신들은 서사가 어찌 되었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무조건 자식들이 잘못한 거고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다, 이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 거라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명절이 돌아오면 항상 무슨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번 설에는 그런 일들이 없이 다들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고 무조건 자식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제 경험으로는 부모님들께서 노력하셔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순리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인데, 순리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시키거나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라면 싫었겠다, 나라면 화났겠다, 그런 말씀이나 행동은 절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서로 친구, 연인, 부부, 부모, 자식,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법이란 걸 기억하고 절대 남에게 그렇게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 자식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요.